사람은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통해 외부 사건을 체험합니다. 견해와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하며 프레임을 바꾸는 것을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관점 바꾸기를 함으로써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싫었던 일이 좋아지기도 하고 하기 싫었던 일을 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발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면 발소리가 너무 많아서 들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소리는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늦게 집에 혼자 있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소리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들린다면 이때 발소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자극 신호도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 신호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고 따라서 그것이 자신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긴장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스피치를 할 때 긴장 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긴장과 떨림으로 인하여 창피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긴장과 떨림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긴장 떨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긴장과 떨림은 더 많은 준비를 하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겪는 어떤 경험의 의미도 그것을 둘러싼 관점의 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의 틀, 주변 상황을 바꾼다면 그 의미도 순간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신호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상황 속이나 틀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두통은 당신 자신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아스피린을 파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해석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과거에 우리가 인식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인식 패턴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관점의 틀을 바꾼다면 우리는 삶에서 반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고 그 순간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바뀌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이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과거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지도가 그 영토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능력을 걸러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점 바꾸기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락 관점 바꾸기와 내용 관점 바꾸기입니다. 맥락 관점 바꾸기, 도움이 되는 상황을 찾아내는 관점 바꾸기를 맥락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이 행동은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맥락 관점 바꾸기는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 그것과 똑같은 행동이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문학에는 맥락 관점 바꾸기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루돌프 사슴코는 실제적으로 장점이 되어 어둡고 눈 내리는 날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왔지만 그 다른 것이 자라면서
멋진 백조가 되었습니다. 맥락 관점 바꾸기는 비즈니스에서도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석유는 한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땅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오늘날 그 석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목재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은 치우는 데 애를 먹는 쓰레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풀과 라이트 기름을 섞어 눌러서 압축 목재라는 것이 발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맥락 관점 바꾸기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뭐뭐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맥락 관점 바꾸기를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근하기가 힘이 들다면 우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은 상황이고 가물어서 농사를 짓기가 힘든 사람에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꼼꼼하고 따지기를 잘해서 인간관계가 힘이 든다면 그 사람이 은행 업무나 회계 업무를 본다면 아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수다스러워서 고민이라면 그 사람이 말수가 적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접대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관점 바꾸기. 내용 관점 바꾸기는 정확히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꾸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의지가 강하다라고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나 의미를 바꾸는 관점 바꾸기를 내용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내용 관점 바꾸기는 그 밖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획성이 없다라는 것은 유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흥분한다라는 것은 정열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은 신중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아이는 아주 똑똑한 애임이 틀림없다고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군이 엄청난 공격을 해오고 있을 때 부대원들에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유명한 육군 장성 얘기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상실감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절대 파괴되지 않으며 단지 형태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한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내부 표현하는 것을 빼고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나의 두뇌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관점 바꾸기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점 바꾸기 실습. 관점 바꾸기를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과 함께 그럴듯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순식간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제 상황,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이유. 1. 문제 상황, 스피치 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힘이 든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스피치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스피치 훈련에도 참가하여 열심히 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말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2. 문제 상황.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서 창피하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3. 문제 상황.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제 상황.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고민이다. 관점 바꾸기.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 이해를 해서 인간관계에 믿음과 신뢰를 더 크게 쌓을 수 있을 테니까. 5. 문제 상황. 나는 지난해보다 소득세를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니까. 6. 문제 상황. 그는 이론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7. 문제 상황. 그는 성격이 너무 차갑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차갑다는 것은 냉철하고 관찰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8. 문제 상황. 나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다. 관점 바꾸기.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소극적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9. 문제 상황. 나는 너무 게으르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은 에너지를 잘 낭비하지 않고 잘 비축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곳에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10. 문제 상황. 나는 결점투성이이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결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1. 문제 상황. 나는 성격이 너무 까다롭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까다롭다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잘 알아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2. 문제 상황. 나는 금방 실증을 잘 낸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금방 실증을 낸다는 것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3. 문제 상황. 그는 버릇이 없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버릇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14. 문제 상황. 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신한 발상을 할 수 있고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5. 문제 상황.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경험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6. 문제 상황. 나의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어서 고민이다. 관점 바꾸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제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낸 남편은 아내의 바가지가 얼마나 그리울까?